이른 아침 종로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여행사 간판이 희미한 햇빛에 바래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금빛 글자는 빛을 잃은 채 그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죠. 사무실 안에서는 컴퓨터의 파란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예약창이 텅 빈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띠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에 희미한 기대가 스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환불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짧은 대답 후 민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인 지구본과 각국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놓인 작은 모래시계가 천천히 모래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모래 위로 멈췄습니다. 시간도 여행도 다 멈춰버렸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지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손님 없어요. 이젠 카톡 문의도 안 오네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다시 여행 가고 싶어질 테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의 프린터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납 고지서를 토해냈습니다. 용지가 쌓일수록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윤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들 떠나잖아요. 민호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팔의 산자락 아래에서 환하게 웃는 여행객들과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죠. 저 때는 참 좋았는데. 민호의 시선이 사진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카페 앞에서 다른 여행사 직원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벽에 붙은 포스터를 떼어내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닫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광고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그 선율이 어딘가 낡고 슬펐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에 걸린 여행사 명함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길을 열다 오리엔트 트래블. 그는 명함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고 간판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여행사 문 앞에는 배달된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대부분이 미납 통지서였습니다. 정민호는 문을 열며 서류를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전기요금 고지, 카드 대금 연체 어느 한 장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와 커튼을 걷었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은 이미 말라 있었고 생기를 잃은 사무실 공기가 답답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성훈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 사장, 이번 달 납입은 언제 가능할까요? 성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커피를 들고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대표한테 또 전화 왔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피곤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이젠 정말 한계예요. 이 회사 지키려다 본인까지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의 말에는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선 여행용 캐리어를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그곳에 설 수 있을까 그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달력을 찢어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날 수 있겠지. 그의 손끝이 달력의 종이를 천천히 구겼습니다. 종이 위엔 여름 특가 상품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계 초침이 그 소리만으로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윤지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민호의 서리를 흩날렸습니다. 그는 무심히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은 어디인가요? 그 문구를 바라보던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막내 직원 한소연이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잠시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의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데서 제안이 와서요.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많이 도왔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 속에는 억눌린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대표님이랑 같이 여행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끝까지 못 됐네요.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처음 가이드를 시작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나라에서 웃고 떠들던 그 풍경, 버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여행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현실의 적막이 밀려왔습니다. 소연이 짐을 챙겨나가며 문을 닫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지영이 다가와 책상 위를 정리하던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남았네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책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소연이 쓰던 컵, 메모지, 작은 인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자리가 이렇게 커 보일 줄 몰랐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커피 한 잔을 내려 그의 옆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 향기만이 잠시나마 공허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사무실 안에 침묵과 섞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빗방울 속에 마치 과거의 자신이 비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늦은 오후 회색빛 하늘이 종로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정민호는 비 내린 거리를 걸어 인근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성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사장, 오랜만이네요. 박성훈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인수 제안서입니다. 여행사, 제가 맡아보려 합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그가 평생 지켜온 회사 이름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치 낯선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난 건 현실이에요, 정 사장. 지금은 꿈보다 생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박성훈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듯 서류를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호는 손끝으로 종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촉감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무실, 직원들, 수많은 여행지의 기억이 뒤섞여 스쳐갔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난 더 이상 여행사 사람이 아니겠지. 그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박성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일주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더 기다릴 시간은 없어요. 그의 발소리가 카페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민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의 손끝도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며칠째 이어진 흐린 날씨 속에서 사무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정민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훈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남은 자금을 끌어모아 회사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하세요? 집에도 안 가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책상 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음 달만 넘기면 아마 조금 나아질 거예요.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말 벌써 몇 달째예요. 우리 둘만 남은 회사예요. 이젠 인정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 씨, 내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기억나요? 그땐 다들 무모하다고 했죠. 그래도 우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팔았어요. 그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웃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다 떠났어요. 민호 씨만 남았잖아요. 그녀는 액자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손님 한 분이라도 남아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캐비닛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 일정표, 영수증, 고객 명단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직도 그의 커피 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에서 희미한 김이 마지막으로 올라오다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그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른 새벽 회색빛 하늘 아래 여행사 간판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낡은 사무실 문을 열며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의자와 책상, 서류장까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의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자동으로 떠오르는 여행 예약 프로그램 화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창을 바라보던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이 닫히는 듯 했습니다. 윤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서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늘 내 마음 알아줘서. 그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같이 버텨줘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찰나에 딱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손에 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표정은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간판을 내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나사를 하나씩 풀며 간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간판이 완전히 떨어지자 그 자리에 오래된 벽의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민호는 간판을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금속의 차가움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간판을 트럭 짐칸에 올리고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사무실 창문이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웃음과 사람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은 구겨졌지만 오리엔트 트래블이라는 글자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습니다. 잘 가. 바람이 불어와 명함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함은 공중을 한 바퀴 돌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끝까지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종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트 트래블이 있던 자리에는 하얀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는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길을 건너 정민호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이들의 얼굴엔 여전히 바쁘고 익숙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엔 한소연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지금 여행사 새로 시작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요. 언젠가 같이 일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에 입을 대는 그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는 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흐린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메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길가엔 여행용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연인, 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모든 사람들 위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도시의 유리창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빛이 눈부셨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아쉬움도, 그리고 조금의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하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손님들을 위해 준비하던 여권 커버,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로 사라지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여행을 시작해볼까? 늦은 오후 한적한 공원의 벤치 위에 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와 종이컵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멀리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팔의 산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행객들과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결국 사람 덕분이었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나지막이 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윤지영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 예뻐요. 어디쯤 가고 있나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구름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걷는 중이에요. 아직은 길 위에 있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엔 먼지, 햇살,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너졌던 시간, 잃어버렸던 꿈 모두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벤치에 남은 종이컵이 바람에 굴러가며 길 위를 따라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는 그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길 건너에는 가을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행이었을 뿐이죠.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그가 걷는 뒷모습을 비춥니다. 해가 지는 도시의 풍경, 붉게 물든 하늘,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 그 길 끝에서 더 이상 후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